변동성이 크겠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기상청이 발표한 겨울철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전반적으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2월은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우리나라 부근의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며 기온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겨울인 12월과 1월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며 한파가 밀려올 수 있어 기온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올겨울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12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북극의 해빙이 많이 녹으며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며 눈구름을 만들 경우 초겨울 서쪽 지역에 눈비를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올겨울 기상가뭄이 발생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바닷물 온도는 올겨울에도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에도 식지 않는 바다는 육지로 많은 열을 공급해 이상 고온 현상을 불러오거나 폭설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텔레그램으로 범죄 조직을 만들어 260여 명을 성착취한 총책 김노관 등에 대한 1심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사이버 성폭력으로 검찰은 앞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강기 안에서 경찰관들이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예요. 체포된 남성은 경찰이 1년 넘게 추적해온 성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 김노관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자경단을 운영하며 각종 성착취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캐낸 뒤 협박해 나체 사진을 받아내고 2천여 개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했습니다. 김 씨는 스스로를 목사라고 칭하고 조직원들에겐 전도사 등의 직책을 주면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만 남녀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3배가 넘습니다. 피해자들한테 죄송하지 않습니까? 김 씨는 또 미성년자 여성을 성폭행하고 촬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조직원들에게는 최대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 측은 어떤 사과와 배상을 받아도 처벌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좌초한 여객선의 항해사 등이 구속된 데 이어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선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또 해경은 해상관제센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좌초된 퀸 제누비아 2호에서 구조돼 목포항에 도착한 승객들. 한 승객이 사고 직후나 구조 과정에서도 선장은 아무 대응이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안내방송 안 나오셨어요? 나오긴 했는데 선장은 사과만 안 먹는 구명조끼 사고가 난 해역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740m에 불과한 협수로 지역입니다. 선원법상 선장이 직접 조종을 지휘하도록 규정된 곳입니다. 해경 조사 결과 60대 선장은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우고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출항 이후 한 번도 자리를 지킨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해경이 1등 항해사와 조타수에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승선원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목포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VTS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상 항로 변경 지점에서 좌초까지 1.6km, 3분여 동안 관제가 없었던 점, 항로 이탈 경보가 꺼져 있었던 점 등의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차선 쪽으로 계속 돌았다. 그러면 관제사가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지 않나,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해경은 관제사 조사와 모의 실험 등을 마쳤고 최근 3개월 동안 사고 지점 항로 데이터를 분석해 과실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고도 석방된 데 대해 법원이 다시 감치 처분을 집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관련 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은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 요구 조건에 맞춰 감치를 집행할 예정이며 법정 모욕 행위는 별도의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으로 형사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사건의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 측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이 불허되자 법정에서 소란을 부려 감치 결정이 났고 집행 불능으로 약 4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와 어떻게 교섭하면 되는지 구체적 절차를 내놓은 겁니다. 정부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일 경우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사측과 교섭하게 한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기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절차 중에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청노조와 원청노조는 서로 분리돼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청노조와는 다른 하청노조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겁니다. 하청노조가 여러 개일 경우에도 개별 하청마다 혹은 직무 등의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 요구를 묵살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됩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 요구를 무시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나서서 실질 사용자가 맞는지 판별해줍니다.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은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유지가 소수 노조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줄곧 반대해왔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교섭단위 분리제도 확대가 노동조합법상의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의 본질을 흐릴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내년 미국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거라고 말했습니다. 맘다니 뉴욕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시스트이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재무수장이 내년 미국 경제를 낙관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현지 시각 23일 미국 MBC 뉴스 인터뷰에서 내년 미국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주택 부문은 고전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 전반이 침체에 빠질 위험은 없다며 내년 경제에 대해 매우 자신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we're going to see these plant openings every week. I am very, very optimistic on 2026. We have set the table for a very strong, non-inflationary growth economy. 베센 장관은 또 올해 정부 셧다운으로 국내 총생산의 1.5%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다시 셧다운이 발생하면 트럼프 주장대로 합법적 의사진행 저지 행위인 필리버스터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호적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도 같은 방송에 출연했는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트럼프를 파시스트라고 생각하고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That's the thing that I think is important in our politics is that we don't shy away from where we have disagreements, but we understand what it is that brings us to that table. Because I'm not coming into the Oval Office to make a point or make a stand. 그러면서 뉴욕시는 미국 어느 도시보다 강력한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생각과 달리 연방 병력의 뉴욕 투입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이스라엘이 휴전협정을 맺은 레바논을 공습해 헤즈볼라 2인자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도심이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주거용 아파트 벽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베란다 등 곳곳에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지 시각 일요일 낮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하라트 후레이크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이곳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으로 헤즈볼라 2인자가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And a short while ago, the IDF attacked the Hezbollah chief of staff in the heart of Beirut, who led the strengthening and arming of the terrorist organization.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은 지난 6월 이후 5달 만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중재로 레바논과 휴전 협정을 체결했지만 헤즈볼라와의 무력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현재까지 최소 5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ومنذ الإعلان عن اتفاق والوقف العمليات العسكرية والعدو الإسرائيلي ما زال مواظبا ومدمنا على استمرار عدوانه مستهدفا الحجر والبشر والمدنيين. 그러나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תחת הנהגתי, מדינת ישראל לא תאפשר לחיזבאללה לבנות את כוחו מחדש ולא נאפשר לו לחזור להוות איום על מדינת ישרא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표적 공격한 2인자가 사망했는지에 대해선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레바논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순입니다. 앞선 뉴스에서 맘다니 뉴욕시장은 뉴욕시장 당선인으로 바로잡습니다. 주요 7개국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관광세가 없는 영국 런던에도 조만간 관광세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BBC 방송은 현지 시간 23일 영국 재무장관이 의회 통과 절차를 밟고 있는 법안을 통해 각 도시에 관광세를 도입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런던 시장은 관광세 도입 관련 추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관광세 도입 시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런던 관광업계는 관광세가 도입될 경우 관광객이 줄 것으로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그동안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주력으로 삼아온 LFP 배터리,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재활용을 위한 규제 특례가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려면 니켈이 10% 이상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는 니켈이 쓰이지 않아 재활용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리튬과 인산철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검증하는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 한파를 앞두고 서울시와 지자체가 쉼터와 응급대피소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온돌 의자 등을 설치하고 주민센터를 한파 쉼터로 운영하거나 독거노인과 노숙인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등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책을 추진합니다. 서울 서초구는 국민이 빙판길에서 낙상했을 경우 생활안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합니다. 네, 지구온난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북극곰이 살 곳을 잃고 멸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첨단 기술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하고 더 가까이서 북극곰을 관찰할 수 있는 연구 차량이 도입됐습니다. 김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북극곰 서식지인 캐나다 허드스만. 북극곰들은 여기서 가을을 보내며 얼음이 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개체 수는 1979년 이후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이곳의 북극곰들을 지켜내기 위해 전기식 북극 탐사용 설상차가 세계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생중계 방송과 연구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배터리 효율을 잘 유지하고 연료 사용량도 크게 줄였습니다. When it's like at least minus 30 degrees Celsius and combustion vehicles in the community are either not starting or not remaining started, these battery electric tundra buggies are burning donuts around them. 사람과 북극곰의 충돌을 막는 인공지능 기반의 탐지 레이더도 가동됩니다. 보통 북극곰은 두꺼운 털이 전파를 흡수해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지만 이 레이더는 반경 1km 내에서 곰의 움직임을 탐지하면 경보를 울려 곰을 쫓아냅니다. It does have an AI component
what's important to us and what's not. We're not interested in people. We're not interested in vehicles. We're interested in a very unique signature. 첨단 기술의 도입으로 더욱 안정적인 연구가 가능해져 북극곰의 생존 방안을 찾아가는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우는 말한다였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날은 포근하지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은 하늘이 잔뜩 흐린 가운데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시야가 답답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종일, 남부지방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서울 등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전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린 뒤에는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7도 정도 웃돌며 포근하겠지만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재판부가 모레 특검 구형과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구형량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선고는 관련 공무원 중 처음으로 내년 1월에 내려집니다. 우리나라가 2028년 G20 정상회의 개최와 함께 의장국을 맡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마지막 행선지인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합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우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습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주권을 온전히 보장하면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겨울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겠지만 12월과 1월엔 한파가 찾아올 수 있다고 기상청이 예측했습니다. 강수량은 12월은 평년보다 적고 2월은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공동으로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수도 근처에 에너지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4년 가까이 이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났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각 23일 공동성명 자료를 내고 양측이 업데이트되고 정교화된 평화 프레임워크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어떠한 향후 합의도 우크라이나 주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공정한 평화를 담보해야 한다는 것도 재확인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전쟁과 인명피해를 끝내기 위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이고 확고한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양측의 집중 논의를 거쳐 우크라이나와 미국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는 돈바스 전체 양보, 우크라이나군 절반 축소 등이 담겼다고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 평화 구상안을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러시아 측 입장이 대거 반영된 안이라며 반발했고 미국 내에서도 불만이 나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제안은 아니라며 수정 여지를 남겼습니다.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측 입장이 반영된 의미 있는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관심입니다. 양측은 매우 생산적인 협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 very, very meaningful, I would say probably best meeting, but there's still some work left to do. We have very good progress and we are moving forward to the just and lasting peace. 한편 협상을 앞두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인근의 열병합 발전소를 공습했습니다. 크렘린궁에서 불과 120km 떨어진 거리로 이번 공습으로 일대 주민 수천 명의 난방 공급이 끊겼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이번 겨울 추위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기상청이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초겨울에는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한파가 밀려오는 등 기온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기상청이 발표한 겨울철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전반적으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2월은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우리나라 부근의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며 기온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겨울인 12월과 1월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며 한파가 밀려올 수 있어 기온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올겨울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12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북극의 해빙이 많이 녹으며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며 눈구름을 만들 경우 초겨울 서쪽 지역에 눈비를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올겨울 기상가뭄이 발생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바닷물 온도는 올겨울에도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에도 식지 않는 바다는 육지로 많은 열을 공급해 이상 고온 현상을 불러오거나 폭설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식입니다. 미국 프로축구 LAFC의 손흥민이 환상적인 프리킥 등 2골을 터뜨리며 활약을 펼쳤지만 아쉬움 속에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승부차기에서 손흥민이 찬 골이 골대를 맞은 건데요. 결국 9명이 뛴 상대팀 밴쿠버가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정충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대0으로 뒤진 후반 15분, 손흥민이 강한 집중력으로 추격골을 터뜨렸습니다. 대색이 짙던 후반 추가 시간에는 마법 같은 프리킥 득점골로 2대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출신 다카오카 골키퍼가 알고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궤적으로 날아갔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올해의 골로 선정된 댈러스전 프리킥골. 최근 A매치 볼리비아전 프리킥골을 연상시킨 환상골이었습니다. 이제 승부는 연장으로. 후반 막판 블랙몬이 퇴장당해 10명이 뛴 밴쿠버를 LAFC가 몰아붙였지만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장 후반 밴쿠버 할부니가 부상으로 쓰러집니다. 교체 카드를 다 써 9명이 뛸 수밖에 없는 밴쿠버의 절체절명의 위기. 그러나 LAFC는 끝까지 밴쿠버 골문을 여는 데 실패했고 결국 승부차기에 돌입했습니다. LAFC의 첫 키커는 손흥민. 그러나 손흥민이 찬 공은 야속하게 골대를 강타했습니다. 결국 밴쿠버가 승부차기에서 4대3으로 이겨 사상 최초로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손흥민은 LAFC 유니폼을 입고 11호 12호 골을 터뜨리며 월드스타다운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줬지만 9명의 기적을 완성한 밴쿠버에 밀려 아쉽게 첫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임팩트 이런 걸 다 떠나서 저한테는 실망스러운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 시즌에 충분히 더 좋은 모습으로 저희가 우승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서 돌아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손흥민은 다음 시즌 개막전에서 인터 마이애미의 메시와 대결합니다. KBS 뉴스 정충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 라이벌인 전북과 울산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북은 지난해 부진을 딛고 리그 우승을 일찌감치 확정지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챔피언 울산은 강등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스포츠 취재부 한성윤 기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북,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놀라운 변화. 전북이 지난해에 정말로 부진했죠. 그래서 리그 10위에 그치면서 승강 플레이오프 끝에 간신히 1부 리그에 잔류를 했거든요. 네. 올해 포획 감독을 영입하면서 야심차게 출발을 했는데 지난달에 이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올 시즌 전북은 정말 대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K리그가 38라운드 38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33라운드에 이미 리그 우승을 확정을 지었어요. 네. 지난달 중순에 우승을 확정지었고 내용도 정말 대단한 것이요. 승점도 2위보다 많이 앞서 있는데 이 골득실을 보면은 전북이 62득점에 31실점, 득실차가 무려 31이나 됩니다. 득실차 2위가 김천인데 김천이 17이거든요. 얼마나 전북이 압도적이었냐를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전북이 시즌 초반은 출발은 안 좋았어요. 초반 5경기까지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 이후부터 조직력이 완벽하게 살아났는데 인상적인 경기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수원 FC전 2대0으로 지다가 3대2로 역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 포항과의 경기에서도 2대0으로 지다가 3대2로 역전승하는 그야말로 극적인 승부를 연출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전북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전북은 리그 우승을 확정 지으면서 2025년 가장 훌륭한 팀으로 거듭났습니다. 네. 이게 참 강등 위기에서 우승까지. 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선수 구성이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네. 바뀐 건 뭐냐? 감독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팀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네. 포획 감독을 영입을 했는데요. 포획 감독의 지도력이 우승의 1등 공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획 감독의 스타일은 뭐냐면 장신 공격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장신 공격수에게 공을 롱패스를 올리면 미드필더들이 순식간에 전진을 하는 그런 작전인데 포획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일부에선 이거를 뻥축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감독 최종 후보로 포획 감독이 올랐었는데 지나치게 구식축구 아니냐라는 비판 속에 포획 감독을 폄하하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로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포획 감독이 체력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